여기 가슴에 뭐가 이렇게 꽉 막힌 네. 것 같은 거, 또 온몸에 이렇게 통증, 이유 없는 여기저기 아프고, 또 체중이 줄고, 체중이 별다르게 먹는 거나 이런 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체중이 한 3, 4kg가 준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불안과 초조가 심하면 신경이 계속 초조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이거는 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는 그냥 뭐 상담이나 면담보다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우울감 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확 생겼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그 홈페이지 방송 정보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그냥 하나 복사하셔서 이렇게 프린트 해놓으신 다음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냥 내가 그냥 건강검진 받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의 기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 1년 동안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네. 같고요. 선생님 지금 이제 약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정신과의 문턱도 높고 정신과에서 우리가 약을 먹는다라고 네. 생각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더러 겁을 먹고 이거 중독되는 거 아니야? 네. 라든지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약에 대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선생님 좀 확실한 지표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지금 약에 대해서만도 제가 뭐 얘기를 하면 30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우울제에 대한. 항우울제는 내성이 없습니다. 그 중독성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못 끊는 약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래 먹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네. 많아요. 또 오래 먹다 보면 치매가 잘 생기는 거 아니냐. 만약에 항우울제를 오래 먹어서 치매가 생긴다면 그 제약회사는 파산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의료 소송에 휘말려서 파산하니까 그런 약을 만들 리가 없죠. 그렇죠. 리고 네. 우울증 치료라는 게 최소한 약을 먹으면 수개월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약처럼 살 먹고 마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 복용을 전제로 항우울제는 개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 지금 세 달 먹고 있는데 약을 너무 오래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약을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10명에서 10명 중에 8, 9명은 8주 정도가 지나면 우울 증상이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는 뭐냐면, 우울감은 그냥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울한 거고, 네. 우울증은 내 기분을 조절하는 센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렇죠. 예. 고장이 난 거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1번은 약물 치료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예. 있게 우울한 거는 우울감이지만 원인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찾아서 그거를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병인 건가요?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도 네. 너무 심하게 우울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우울하거나. 아, 아까 그래프 보시면 네네. 심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올라가질 않고 계속 이렇게 그냥. 가면은 이제 고장이 난 거죠, 거기가. 아.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울해서 바늘이 이렇게 우울 쪽으로 갔다가 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네. 여기 가서 안 돌아오는 게 우울증이라는 병이라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항우울제가 얼마나 안전하냐면요. 정신과 의사들도 자주 먹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네. 정신과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한 몇 달 먹고 네.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드셔서. 그리고 한 네. 번은 여자랑 실연을 하고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서 한 번 두 차례라는 건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선생님 제대로 일정- 처방 받아서 드신 거 맞으시죠? 일정 네. 기간 이렇게 두 번 먹은 저도 있습니다. 왜냐면 네네. 약이 위험하다면 제가 먹을 일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럼 혹시 그 부작용은 없나 궁금해요. 부작용. 부작용이 없느냐가 없습니다. 비타민도 네. 부작용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없고, 만약 네.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한테 나 이거 먹어도 이렇다 얘기하시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희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기가 처방을 할 때 우리 약이라는 게 효과는 안 나더라도 최소한 부작용은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을 다 먹어봅니다, 샘플로. 저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고요. 네. 부작용 느끼는 게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든지. 살 빠집니다, 그러면. 뭐 네, 여러 가지. 체중이 줍니다. 근데 뭐 근본적으로 네, 이제 그거는 네. 우리가 이제 그 저울로 재듯이 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죠. 왜냐하면 우울증 때문에 막 죽고 싶고 자살할 것 같고 애 보면 막 못 참겠고 여기 막 네. 치밀어 오르고 애 집어 던지고 싶고 뭐 아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뭐 그것 때문에 치료를 안 할 거냐. 이거는 경중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그렇죠. 일이고 네. 뭐 잠깐 좀 침울하다. 물론 그거 갖고 누가 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좋아서 약이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약이 이제 자기 힘으로 조절이 안 되니까 자기가 뭐 처음에는 뭐 기도도 해보고 뭐 명상도 해보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
그래도 그걸로 될 안 때는, 되니까 네. 안 되는 건 뻔히 아는데 자꾸 그거를 뭐 다른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쓰는 거죠. 그래요. 약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뭐 이쯤에서 좀 풀 수 네,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주부 우울증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아니면 나는 우울증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고 두 분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서울 전화 02-529국에 1660번, 529-1660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그 민아 씨가 막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참 네, 무섭고 이런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뭐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네, 쓰고 네, 비교를 네, 하게 되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예. 병인 거잖아요, 선생님. 예, 그게 참 상당히 좀 안타까운 건데요. 네. 그 우울증에 잘 걸리시는 분들의 생각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비교하는 습성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도 이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네.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고 그렇죠. 꼭 이제 자기보다 나은 것만 비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요리도 못하는 것 같다. 요리는 왜냐면 요리를 어느 집에 가서 보니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리를 제일 잘하는 아줌마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또 뭐 옷 입고 다니는 거는 또 그 아파트 그 계단에서 제일 예쁘고 세련돼 보이는 또 주부하고 비교를 하고 네. 또 남편한테 뭐 내조하고 하는 건 또 내조의 여왕 같은 또 아주 잘하시는 분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다 비교하면 자기도 그렇네요, 그렇게 진짜. 처지지 네. 않는데 비교를 이제 다 좋은 점만 여러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막 자기가 못난 것 같고 스트레스도 더 받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참 안타까운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아파트 문화 이런 게 참 신체적으로는 이제 난방이라든지 뭐 물 나오고 이런 건 좋지만 정신적으로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 중에 심리적으로 분리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데 분리되는 거를 굉장히 겁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남들하고 똑같이 남들 하는 건 다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안 돼도 괜찮은데 그게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이 이제 아파트의 문화라는 게 너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꾸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아까 뭐 블라인드를 그냥 치고 네. 이렇게 계신다 이런 말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집도 진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장롱 문도 깨끗하고 아주 뭐 살림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뭐 네, 살림도 네. 깔끔하게 잘하시고 아이도 잘 키우고 계시고 모든 면에서 다 그냥 정상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시댁 부분 아니면 남편 나 안 도와주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점점 갈등의 골은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뭐 뾰족한 해법 같은 건 없을까요? 참 이게 표정을 보면은 사실은 네. 조금 더 이렇게 웃고 이렇게 밝게만 하시면 굉장히 사실 예쁜 이렇게 상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초조한 게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자신이 없고 그거의 한 축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시댁과의 관계나 남편과의 관계 같은 것을 어떻게 잘 이제 풀어나갈지 네. 이런 부분이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이제 시부모님의 너무 이렇게 훌륭하시고 네. 너무 이렇게 뛰어난 분을 만나면 오히려 이제 며느리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때때로 주눅도 들고. 네, 주로 그럴 수 들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럴 때 얼마나 잘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잘 이렇게 전달하느냐. 네. 물론 그런 걸 할 때 이제 우선 남편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잘 대화가 돼야겠죠. 그게 어려워요, 선생님. 남편을 진짜 남편을 갖다가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 줄 그 아세요? 원래 남의 편이었던 사람을 네. 30년 이상 남의 편이었던 사람을 1, 2년 만에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대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대화. 대화라는 것은 이제 일방적으로 뭐 내가 힘든데 왜 나를 모르느냐. 너무 이제 그렇게만 하면 좀 곤란하겠죠. 이제 뭔가 상호 서로가 적당한 이해하는. 포섭과 회유를 통해서 그렇죠.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죠. 네. 그래서 내 편을 만들면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은 모든 네. 연구에서 우울증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요소입니다. 아. 다시 말해서 내가 좀 우울해도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가 충분하게 따뜻하게 구성이 되면 네. 우울증이 실제로